네, 안녕하세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준 2020년 5월 17일자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3100, 34.52선에 18포인트나 떨어졌어요. 19포인트라고 봐도 무방하죠. 19포인트 떨어졌고요. 코스피 개인은 순매수, 역시 강력한 개인 연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 계속 팔자를 유지를 하고 있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4.22포인트 떨어진 962.6포인트 종가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200도 코스피와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업종 상위 순으로 항공사, 건강관리 업체 및 서비스, 음료 이렇게 보여지네요. 항공사 같은 경우 한진칼, 선주, 한진칼, 대한항공, 진에어 뭐 이렇게 쭉 대부분 영업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 업체 및 서비스 같은 경우에 뭐 새로 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왔고요. 코스닥 종목이네요. 녹십자 이렇게 있고요. 음료 같은 경우에 국순당, 네이처셀, 하이트진로 뭐 이렇게 있네요. 무역은 약간 저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업종 상위 살펴봤고, 환전. 미국 원달러가 8.5전 올라서 1138.00선, 1138.0, 1180, 1138원 선에 마감을 했고, 일본 엔화도 그렇고, 유로화도 그렇고, 위안화도 그렇고, 전부 다 비싸네요. 상대적으로 약간 절하된 느낌이 드네요. 원화가 조금 저평가된. 근데 상대방들이 외국들이 좀 통화량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금리도 좀 봐야죠. CD 금리 3개월, 콜금리가 약간 차이가 났네요. 국고채 3년 만기, 회사채가 좀 빠르던데요. 보면은 민감한 게 회사채가 조금 시세 파악 금리를 조금 더 예민하게 딱 잡아내기 위해서는 회사채를 좀 더 눈여겨보는 편이 개인적으로 더 좋아 보입니다. 국고채도 좋긴 한데 회사채가 좀 더 빨리 그 뭐랄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캐치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코스닥은 그래도 기관이 조금 더 사줬었네요. 코스피는 쌍끌매도 했고 그래도 코스닥이 조금 그나마 선방을 했다. 코스피보단 선방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쭉 살펴봤고 환전 살펴봤고 유가 오르고 있고요. 금 시세도 오르네요. 하고 그 다음 이전에 봤었던 것처럼 탑 종목 거래 상위 순으로 간단하게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곱보스 역시 하락장이어서 그런지 곱보스가 좀 인기가 많은 걸로 생각이 드네요. 곱보스가 20 올랐고 신한금투 외인과 기관들 동시에 담았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베팅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기관들이 특히 엄청나게 담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조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물량을 조절한 한 거라고 뭐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기관이 조금 심각하게 많이 담아놓는데 조금 더 떨어질 걸 생각하는 걸까요? 조금 기관의 행태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드네요. 코스닥 150 또 역시 인버스 또한 하락장이다 보니까, 예, 코스닥도 역시 하락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기관이 아까 순매수였죠. 코스닥 순매수. 그래서 그런지 기관은 그래도 인버스 매도니까 코스닥이 오른다고 생각을 조금 더 하는 것 같고요. 외인들은 얄짤없죠. 예, 외인들은 얄짤없고. 그래서 지금 계속 박빙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힘싸움이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 힘싸움이 조금 더 지속될 것 같고요. 그럴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 아직도 힘싸움을 조금 더 하고 있나 봅니다. 예. 횡보하고 있죠. 예, 코스피 박스권 횡보. 살짝 이렇게 오르는 이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치솟는 느낌이었는데 아니었죠. 계속 이렇게 변동성이 너무 심하게 계속 흘러가고 있지 않나. 너무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아서 아무래도 뭐 인버스 2 곱하기 인버스 2 곱하기니까 고버스라든지 아니면 레버리지 이런 것들 이런 ETF 상품들이 좀 거래량이 많지 않을까. 예, 단기간에 승패를 볼 수 있는 이런 ETF 상품들이 좀 계속해서 1순위, 2순위 이렇게 좀 등수 안에 순위권 안에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인버스도 마찬가지로 그랬네요. 기관들 매수. 근데 외인들이 조금 상품 물량을 조정한 것으로 보이네요. 원래 같으면 인버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코스피 외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를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물량을 한 예, 70, 네, 70만 그 이상은 찍어야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인버스를 많이 담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도를 했습니다. 약간 물량을 조절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HMM도 역시 순위에 들었네요. 하지만 1.95% 떨어져서 850. 이것도 생각을 좀 잘하고 들어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포항이긴 했는데 예, 진짜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 실적이 진짜 어닝 서프라이즈였고 그 다음 분기에서 어닝 쇼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주의해야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 주의 붙으면 좋겠네요. 퍼 수치, 추정퍼는 괜찮은데 퍼 수치가 조금 예쁘진 않네요. PBR도 뭐 당연히 그럴 테고요. 선박이니까. 대한해운도 역시 순위권 안에 있네요. 삼성전자 오늘 500원 떨어졌어요. 7만원대 계속 질질 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메릴린치 나갔습니다. 이거 호재네요. 호재. 내일 오르겠는데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주식의 정석이니까요. 외인들이 많이 팔았네. 계속 5일 1, 2, 3, 4, 5일 연속 팔았네. 매도. 기관 역시 이제 슬슬 담을 때가 된 것 같은데 개인들이 엄청 많이 담아줘가지고 많이 담아줘서 이제
외인들이 조금 사줄 때가 되지 않았나. 기관이랑 외인이 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모멘텀을 찾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나요?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전반적 흐름이 일봉으로 봤을 때 흐름이 아직 하향의 흐름이 완벽히 딱 깨진 것이 아니어가지고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뭐 대만 TSMC가 요즘 계속 떨어져가지고 그거에 대한 좀 불안한 우려 때문에도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8만까지는 다시 오르긴 할 거라는 거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딱히 볼 만한 게 없네요. 이거 삼성 출판사는 계속 보이네요. 넘어가고요. 기업은행, 은행도 금리 오르면 은행이 일시적으로 살짝 오르니까요. 은행이랑 뭐 금융, 그다음 보험 이런 것들도 은근 수혜주라고 볼 수 있긴 한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보험이 특히 보험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많이 올랐죠. 예. 은행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금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인상으로 인해서 금리 올린다 이러한 좀 시그널 이런 것들을 조금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서 이미 좀 선 반영이 좀 많이 된 상태에서 지금 선 반영된 상태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어디냐 메리츠 쪽에 많이 떨어졌죠 오늘. 메리츠가 저도 좀 담아뒀는데 확실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확실히 너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번 21년도 3월 달까지만 해도 이 정도였으니까 14,000원, 15,000원대였으니까 21,000원까지 너무 빨리 오르긴 했어요. 너무 빨리 오르긴 했는데 UBS에서 팔았고요. 기관들 당연히 팔아야죠. 위험하다 싶으면 팔아야 돼요. 우리 개인들도 이렇게 좀 제깍제깍 빨리 움직이면은 좋긴 하겠지만 저 같은 주린이들도 손놀이 주린이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많이 사고 많이 사고 빨리 팔고 이런 것들은 딱히 좋지는 않죠. 스캘핑 같은 것들, 그러니까 빨리 사고 파는 거 그런 것들이 요즘 뭐 단기적인 수익을 내기에는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말이죠. 저 같은 초보들한테는 그래도 뭐 예전 주식의 정석 그런 느낌처럼 그냥 이 정도면 저평가다. 이 정도면 이제 무릎 내지 바닥을 찍었다. 이 정도에 사서 이제 올릴 필요가 있다. 오르겠다 해서 딱 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그 여파가 너무 큰데요. 생각보다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져서 그래도 뭐 이 정도는 뭐 예상은 못했지만 이 정도까지 많이 떨어질 거라 예상은 못했지만 마음은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죠. 예. 너무 단기간 너무 빨리 올랐으니까 이 정도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 마음 어떠한 대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단기간에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금리 오른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국엔 제자리를 되찾겠지만 균형 가격으로 해서 일반적인 가격 그 자기 자리를 찾긴 하겠지만 금리가 약간 일시적으로 갑자기 막 변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은행 뭐 증권 뭐 보험 등등 해가지고 좀
일시적으로 약간 호재라고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은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르겠고요. 일단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하간 이렇게 봤고요. 시총순으로도 한번 봐야죠. 시총순 3전 아까 봤고 SK도 뭐 1000원 떨어졌네요. 11만 7,500원에 종가 마감했고요. UBS 골드만에서 팔고 매도 진행했고요. 파운드리 선포 이거 멋있어요. 이거 진짜 만약에 계획대로만 착착 이루어진다면 SK 하이닉스가 충분히 지금도 훌륭하지만 더 훌륭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획이 너무 원대한 것 같아서 이게 실행 가능성 또는 뭐랄까 가능할까 이러한 금액까지도 맞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뭐 한다고 하는데 되겠죠. 네이버 1,500원 올랐네요. 34만 4천원 종가 마감했고요. JP모건 CS증권 매도 다이와가 들어왔네요. 약간 논란이 있긴 했죠. 작심삼일 해가지고 요거 좀 많이 먹긴 하던데. 네이버 카카오 당신은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어렵네. 둘 다 좋은데, 둘 다 좋은데 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퍼 한번 볼까요? 퍼 3 하나 퍼 56 6.8 7.5 그냥 수치성으로 봤을 땐 뭐 흐름 이런 거 말고 그냥 수치성으로 말이죠. 음, 잠깐 좀 더 봐야겠는데. 둘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음,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좀 그랬네. 카카오. 음, 영업이익이랑 순이익률이 네이버가 진짜 대단하긴 하네요, 진짜. 하라고 한다면 네이버가 낫지 않을까? 네이버가 나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쿠팡이랑 이제 대결이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쿠팡을 만약에, 밟고, 이제 쇼핑 측면,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장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네이버가 당연히 카카오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약간 계속 그 대결 구도 또는 쿠팡이 이긴다든지 이러한 좀 네이버에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카카오가 압승이죠. 그런데 만약에 네이버가 괜찮다고 한다면 만약에
나쁘지 않게 흘러간다고 한다면 네이버가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카카오도 근데 성장성이 있어가지고, 예, 카카오도 성장성이 꽤 있어서 영업이익 측면에서 서프라이즈가 좀 크네요. 하여튼 둘 다 좋다는 거. 둘 다 좋다. 결론. 포스코가 많이 그때 예전부터 이야기 했었죠? 제가 이거 언제부터 얘기했었죠? 어, 이전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포스코가 계속 언급했었던 거. 음, 언제부터 했죠? 한 12월 달? 1월 달인가? 1월 달부터 했나? 1월 달? 그때부터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예. 이번에 철강 괜찮을 것 같다. 건축 철강. 근데 건축이 생각보다 안 나갔었어요. 그래서 아, 철강도 안 가는 건가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상승을 해서 이에 대한 조정이 좀 많이 크지 않나. 예. 아, 털고 가네요. CLSA, UBS. 한 생각이 듭니다. KB금융 올랐고, LG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거 분할. SK 오늘 좀 하락세였고, NC소프트. NC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 정도면은 이제 조금 더 하락 추세를 보이면 좀 담아줘도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예, 골드만 노무라, 홍콩 상하이 나갔고요. SO예요. 유가 많이 올랐어요. KTNG도 괜찮고 넷마블이 올랐네요. 넷마블 오를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SK바이오팜 그래도 좀 선전했네요. 손익분기점 이 정도 이제 딱 맞았으면 저 같으면 팔 것 같아요. 위험해 바이오. 역시 저 같은 주린이한테는 안 맞아요. 예. 바이오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손이 빠른 분들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손이 빠르거나 약간 소식이 밝거나 아니면 어떤 이런 SK에 대한 믿음이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저 같은 주린이들은 아마 조금 무리지 않나. 이러한 고수 영역을 접하기에는 좀 아직 그 제 레벨이 너무 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KT도 지금 좋습니다. 예, 상황 좋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중국이 좀 죽쓰고 있어가지고 매우 좋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믿고 가는 CJ 제일제당. 예, 이것도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예, CJ. 오리온은 생각보다 그렇게 잘 나가지 못하고 있네요. 얘도 좀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GS가 떨어졌네요. 롯데지주 역시 롯데. NH투자증권이 조금 더 떨어지면 담아 놓을 만할 것 같은데요. 근데 좀 많이 떨어져야 할 것 같아요. 한 만원대, 예, 만원대로 해가지고 12,000원대가 아니라 13,000원, 12,000원, 13,000원대가 아니라 한 만원대, 예, 한 11,000원이나 만원대, 예, 이때 해서 담아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CJ도 담아놓으면 좋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애매하네. KCC 많이 떨어졌네. 도전비즈도 많이 떨어졌네요. 한번 볼까요? 요즘 연일 하락하던데 진짜 이렇게 하락하는 거는 생각보다 많이 없다. 그러니까 우량주, 예. 어떤 우량주 중에서 어떤 특정 시점, 그러니까 경제 위기라든가 이런 특정 시점이 아니면은 보기 힘든 건데 맥쿼리, 홍콩, 상하이, CS 증권 나갔고 CS 많이 사긴 했네요. CS가 모건 스탠리 해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순매도네요. 순매도. 지금 순매도 몇 번을 매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웨인들,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거래일 순매도.
1, 2, 3, 4, 5, 6, 7, 8. 8거래의 순매도였죠. 기관은. 그러다가 다시 엄청나게 순매도. 얘는 좀 그 주의 이렇게 붙어야 할 것 같아요. 주의. 투자 유의, 투자 주의 이런 거 붙어야 할 것 같고요. 오뚜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뚜기도 생각보다 지지부진하네요. MSCI 지수에서 빠지는지 이거가 관건인 것 같네요. 가스공사, 오뚜기, 롯데지주 5월 5일자. MSCI가 이제 말 정도에 이제 발표하나요? 5월 말 6월? 그때 보면 알겠네요. 예전에 아모레 퍼시픽 그 우선주 그런 것도 빠졌었죠. 그때 빠져가지고 그때 빠졌을 때 담아두신 분들은 돈 많이 벌었죠. 예. 저는 주식 초보여서 아직 배울 게 많나 봅니다. 네. 그래서 예스 이렇게 살펴봤고요. 약품 이런 거는 솔직히 잘 몰라서 종근당은 볼까요? 종근당 그래도 좀 친숙하니까 기관 메인 매도했고요. 키움키움 보이네요. 예상 실적 목표가 하향. 오케이 오케이. 이거 불확실성 존재가 좀 많이 크니까 이것만 해소되면은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겠네요. 만약에 해소가 안 되고 그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훅 떨어지겠죠. 얘도 이제 만약에 약간 배팅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좀 담아둬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예, 단타로 말이죠. 오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지 않을까?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오리온 홀딩스는 떨어졌네요, 역시. 오리온이랑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오를 때 좀 많이 올라가지고요. 그때 오리온 홀딩스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 BGF 떨어지고 삼양사도 떨어지고요. 기관들은 좀 사줬네요. 웨이님 판만큼 기관이 사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대략 다 본 것 같네요. 예. 아까 뭐 남방 이거였나요? 타이거 지수가 여기까지도 들어오네. K 뉴딜. 이렇게 해서 쭉 살펴봤고요. 음, 오늘 장이 하락장이어서 좀 마음이 아픈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좀 아픔, 하락, 조정이라는 아픔 그 뒤에 성장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일시적인 성장통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르겠죠. 내일은 오르겠죠. 네. 이것으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